먼저 플라멩코의 기원을 설명하려면 플라멩코는 여러 가지가 함유되는데 플라멩코를 얘기하려면 집시라는 민족을 얘기하지 않으면 플라멩코를 설명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멩코의 기원이 될 때 이 집시라는 민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많은 설이 있지만 이 집시들은 인도 동북부, 라자스탄이라 부르는 인도 동북부에서 시작하여 들어온 루트가 이게 방랑민족인데요. 우리가 집시라는 민족이 갖고 있는 경제관념은 뭐였냐면 원시공산 개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때 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들, 구약시대 때 종류를 보면 바로 원시공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원시공산 개념이란 뭐냐면 모든 것을 수확을 하거나 모든 재물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족장되는 사람이, 대표되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것과 남의 것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집시라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보셨을 때 집시들, 아우 저기 도둑놈들 뭐 이렇게 도둑질만 하고, 아우 저기 원주민들에서 집시가 오면 막 피해 다니고 소매치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집시 개념에서 보면요, 그 여러분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삼성전자 핸드폰이 왜 당신 겁니까? 당신 지갑에 있는 1,000유로가 왜 당신 겁니까? 당신 것도 내 것, 내 것도 당신 것. 근데 나는 없죠, 집시라 해서. 그래서 원시공산 개념에 의가해서 그냥 잠깐 그 관광객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을, 소유물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원래 가졌던 경제관념, 원시공산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런 설명도 제 뇌피셜이긴 한데 아마 이 구글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집시를 이해하려면 이 설명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루트를 따져보면 인도 동북부에서 해서 집시들의 기나긴 방랑 여행은 시작되어 갔고요. 집시하면 방랑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도 북부에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과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거쳐서 발칸반도와 러시아, 루마니아까지 오게 된 것이 지금부터 왔는데, 그때 쭉 루마니아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서유럽까지 오게 되고, 서유럽까지 오게 되면서 1400년도 후반부에 바로 이 스페인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땅에 오게 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인공들, 1400년도 후반부면 1492, 그러니까 거의 그라나다 왕국만을 빼고, 그라나다 왕국은 이슬람 사람들의 아직도 정복을 하고 있었고요. 1400년 후반부.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지역들은 스페인이 기독교인들이 레콘키스타를 해서 정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돼 있었는데, 그 당시 1400년도 중반부에 집시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말도둑, 가축도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집시들은 스파이의 개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장을 넘어가고 어느 성벽을 넘어가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편에 보면 전형적인 집시의 여인들이 지금 1400년도 후반부와 함께, 이 집시들은 아무래도 말도둑과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로부터 지시와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시들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주로 그 원주민들과 격리되어 있는 토구를 파서 동굴과 같은 것에서 격리된 채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낮에는 나가서 원주민들의 가축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하거나 훔쳐오고 와서 그냥 압박과 지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밤에 모닥불을 켜놓고 동굴에 들어와가지고 덩실덩실 돌아가면서 춤을 췄대요. 일종의 낮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춤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플라멩코의 기원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왜 이 하필이면 그라나다에 집시들이 많이 살게 되었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1492년 1492년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이 그라나다의 마지막 왕 보합딜로부터 1492년 1월 2일이에요. 1월 2일. 항복의 상징으로 열쇠를 건네주고 건너가게 되는데요. 근데 왜 이 장면을 보여드리냐면요. 이 그라나다와 아람브라 궁전을 정복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벌써 한 10년 전부터 1480년도 후반 1480년도부터 엄청난 군사적 공격을 했지만 철옹성 같았던 이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은 정복당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의 요새로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이사벨 여왕이 굉장히 현명한 그 스페인을 통합시켰던 이사벨 여왕은 사실은 스페인을 통합시킨 절대적인 군주는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인데요. 이사벨 여왕이 나중에 초대 군주가 되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도 이 아람브라 궁전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바로 칼보다 강한 것이 글이다. 말이다. 라는 거죠. 일종의 심리전을 사용했는데요. 제가 아까 집시라는 민족들이 스파이라고 했죠. 담장을 넘어들면서. 그래서 집시의 촌장들을 이사벨 여왕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거주할 수 있다. 요거만 하나 해라. 바로 저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퍼뜨려라. 유언비어를 퍼뜨려라. 무슨 유언비어였냐면 집시들이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너희들의 신 알라가 너희들을 버렸다. 라고 이슬람 사람들한테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그렇게 철옹성처럼였던 이 아람브라 궁전이 바로 이 유언비어 하나로, 말 소문 하나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문을 열고 보합들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합들은 항복의 상징으로 열쇠를 주고 그라나다에 살고 있던 이슬람 민족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이 보합들은 지금의 모로코로 건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초기의 플라멩코와 집시들은 바로 그라나다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초기의 플라멩코는 어두운 곳에서 숨어들어서 박해를 받았던 그들의 한을 푸는 담겨있는 음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플라멩코를 그라나다의 사크라몬테라는 동굴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한 100여 년 전쯤의 흑백 사진인데요. 여기에 있는 집시들이 이렇게 치면서 노래하는데 이게 전부 다 집같이 보이지만 이게 아래도 현재도 있는 요대인데 동굴에서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꾸에바스라고 하거든요. 꾸에바. 그래서 꾸에바 데 플라멩코, 플라멩코 데 꾸에바. 그래가지고 꾸에바 데 플라멩코라 해서 그 그라나다의 플라멩코는 초창기 플라멩코는 박수 치는 것과 함께 그래서 이 초창기 플라멩코는 그라나다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주로 동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세비야, 그라나다도 좋아하고요. 또 이제 세비야도 좋아하는데요. 네, 그 신중기님, 제 생각에는 저도 신중기님을 리스펙트합니다. 저희가 히틀러, 나치가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유태인의 몇 배가 되는 사람을 학살한 게 집시들이에요. 예, 집시들인데 네, 집시들이 죽인 숫자를 보고 놀랐다는데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 이렇게 보면요.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지금 초창기 플라멩코는 그라나다에서 있다가 아까 안토니오 데 토레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 기타를 만들면서 19세기 중반, 1800년도 중반에 세비야의 카페 데 칸탄테, 우리 말하면 카페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커피 마시는 숍이기도 하지만 살롱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카페 데 칸탄테라는 그런 카페,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쇼홀이죠.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기타와 플라멩코가 결합을 하면서 세비야식 플라멩코가 나옵니다. 이걸 타블라오라고 하는데요. 극장식 플라멩코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편에